네, 굿모닝 월가을부 이번 순서는 토크 앤 더 시티 순서입니다. 심야에 즐기는 브런치 토크 시간인데요. 지금 한국은 퇴근하셔서 편하게 쉬고 있을 시간이시죠. 월가는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일상 대화 속에서 숨겨진 보석 같은 경제 정보 캔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 경영연구소의 정진호 박사님 그리고 최민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일주일 만에 이렇게 네. 만나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최고의 직장 이야기 되게 재밌게 들려주셨잖아요. 박사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요즘 ESG 해서 이제 그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약간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분은 ESG의 거의 전 세계적인 대표 주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분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자기들이 투자한 기업에다가 그 이렇게 연례 서한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연례 서한을 통해서 ESG 경영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 2023년 올해에도 이제 연례 서한이 발표가 됐는데 내용이 보면 좀 뭔가 메시지가 좀 후퇴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정말 그 후퇴가 됐는지 네. 그리고 그 의미는 뭔지 이런 내용을 좀 해서 주제는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레리 핑크 회장의 연도별 연례 서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두 번째는 이제 연례 서한의 ESG 강조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세 번째는 이제 23년의 연례 서한의 ESG 강조가 변화한 내용과 그 전망,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블랙록 그리고 레리 핑크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블랙록에 관련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ESG 경영 전도사라는 또 닉네임이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ESG 경영에 굉장히 선두주자격인 것 같은데 네. 회사 블랙록 그리고 레리 핑크 회장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마도 이제 자산 관리나 이제 금융기관에 있는 분은 블랙록 하면 너무 잘하는 회사예요. 그냥 넘버원이죠. 예, 넘버 네. 원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애플을 아는 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네.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 회사를 처음 들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블랙록은 이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네. 이제 지위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가진 그럼 자산이 어느 정도 운영을 하냐 그랬더니 10조 달러 정도 됩니다. 10조 우리 달러. 10조 달러면 이제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 한화로 1경이라고 하는 게 넘는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회사니까 네. 뭐 쉽게 얘기하면 1조 회사 한 10,000개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회장이 이제 CEO가 레리 핑크라고 하는 분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이제 창업자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도 회장이고 네. 뭐 이렇게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투자하는 데는 뭐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정부, 금융기관, 그리고 수탁자, 기금, 뭐 기업 연금 계획, 그다음에 공공연금 계획, 자선단체 이런 데까지 거의 전방위적인 영역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네.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나온 정보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기업을 볼 때 지지난주에 할 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려면 뭘 봐야 된다는 게 있었잖아요. 예. 두 개 있으니까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네. 미션과 비전. 비전. 예, 그렇죠. 예,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회사의 미션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블랙록의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보면 블랙록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의 재정 안정성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회사인데 그러면 이걸 돕기 위해서 블랙록은 어떤 거를 하나요? 이제 이거가 이제 표시된 게 그 다음 페이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합니다. 이제 네. 이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ESG 요인들을 고려하고 지지하는 펀드들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오. 돼 있습니다. 이거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 부분을 네. 확고하게 중심에 두고 비즈니스 운영의 모든 측면들을 관리합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투자 스튜어드십 해가지고 이제 스튜어드십이라는 게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의와 성실 원칙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블랙록이 가진 이제 정신 이런 부분들은 이런 내용으로 좀 표현이 돼 있고요.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은 이제 CEO입니다. CEO인데 이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ESG 경영의 전도사이면서 전 세계 ESG 경영의 좀 상당히 상징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예. 해드리면 1954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마 70세 정도 되지 않으실까요? 뭐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어요. 이분은 퍼스트 보스턴이라고 하는 그 채권 회사에서 트레이더를 직장 생활을 하셨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분이 담당한 게 잘못된 예측을 해버려가지고 회사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주게 돼요. 예, 실패가 있었네요. 실패를 해서 그때 이제 회사를 퇴사를 당했죠. 해고당했군요. 예, 해고를 당했습니다. 네. 해고를 되면서 이분이 딱 그 이제 깨달은 바가 뭐냐면 위험에 대한 관리가 가장 투자에서는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랙록도 위험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고 ESG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이런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 관리하는 요소로 이제 아마 ESG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념을 형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실 그런 배경이 저는 있습니다. 네, 레리 핑크 회장이 ESG 전도사라는 건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 이 블랙록의 연례 서한이라고 초반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은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서한이 어떤 건지도 좀 짚어 주실까요? 네, 이 서한은 이제 뭐 이제 여기가 이제 1경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전 세계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같이 점검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기업 예를 들면 뭐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포스코, 그다음에 그 LG전자, LG화학, 현대차, 기아차, 네이버, 카카오 여기에 다 투자가 돼 있습니다. 와, 정말 거의 다 우리나라 보이네요. 탑 기업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 뭐 우리나라 기업을 좋아해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업에 투자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 사례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탑 기업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분도 어떻게 투자돼 있냐면 삼성전자는 4.8%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 3%, 네이버 3.4, 그 다음에 뭐 카카오 2.8, LG화학 4.2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금액들이 투자가 돼 있어서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연초에 그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 투자한 회사들한테. 그다음 뭐 손편지 쓰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네.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아, 각각 보내는 건 아니군요. 올려놓는데 편지가 있는데 엄청 길어요. 그럼 저는 사실 편지를 메일로 보내는 줄 알았는데 저도요. 네, 그냥 네, 편지를 홈페이지에 네, 올려놓고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 이거 애니얼 레터니까 봐라 이런 봐라 거군요. 이제 근데 이게 이제 편지가 되게 길어요. 근데 그 길거든요. 홈페이지에 몇 장 이렇게 되거든요.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 일단 우리가 편지를 길게 쓴다는 건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친할 되게 때. 친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마구 얘기해도 되는 상대한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지의 내용들이 보면 네. 주로 기후위기,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거버넌스 이런 거와 관련돼서 내용들이 이미 나오고요. 그 내용들이 보면 ESG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아마 화면 보면 이제 편지가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요. 네. 그 편지 내용들에 오. 보면 네, 이렇게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인데 이렇게 짧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네. 중략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박사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해오신 거죠? 네, 아니면 네. 요즘은 또 구글이 잘 해줍니다. 네네. 홈페이지는. 네, 그래서 오. 인사말이 해가지고 해마다 제게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주주인 블랙록의 고객을 대신해서 투자회사니까 네. 자기들이 투자한 CEO들에게 이 서한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저희 고객 대부분들은 뭐 은퇴 작업을 위해 장기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십 년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막 이제 본론이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보면 네.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끝 인사를 쓰고 사인하고 자기 얼굴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네. 기본적인 이제 포맷으로 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애뉴얼 레터, 그러니까 연례 서한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만큼 매년 이제 발간이 네. 됐을, 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네요. 매년 이제 레리 이제 핑크 회장이 예. 보냈을 텐데 그만큼 내용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저희가 연도별로 어떻게 좀 다른지도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를 2018년부터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제 예. 화면에 보면 이게 레리 핑크 CEO 레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네. 이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금 이렇게 발간이 되고 있고요. 네. 편지의 제목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2018년도에는 이제 목적과 이익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나와서요. 오. 기업의 목적과 이익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걸 통해서 이익이 나올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 부분 네. 이렇게 돼 있고요. 2019년에는 A Sense of Purpose 해가지고요. 목적 의식이란 뭐냐 이제 이런 제목이 달려서 네. 기업이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입각하고 명확한 목적을 좀 설정해서 좀 진행해주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 내용 외에도 이제 기후 위기나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8, 19년인데요. 20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내용들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20년 같은 경우는 재정의 근본적인 개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내용이 뭐냐면요. 앞으로 기후 위기와 지속 가능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할 때는 기후위기나 ESG에 노력하는 기업 쪽에 투자를 강화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뭐 새로운 시대 해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의 장기적 가치 창출을 고려하는 실행들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넷제로를 위한 투자.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 22가 이렇게 ESG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강조를 했다면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투자를 더 접근 가능하고 저렴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해서 뭔가 이렇게 기후 위험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준비해 주신 그 자료를 보니까 2020년부터 특별히 ESG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블랙록이 자산운용사인데 특별히 ESG를 이렇게 강조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자산운용사는 이제 자기들이 단기든 장기든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만들어서 투자자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블랙록은 뭐냐면 ESG와 같은 이런 가치 투자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는 네, ESG가 수익이 네, 될 것이다. 그렇다는 그런 관점, 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ESG를 이제 강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이 뭐 생각하는 그냥 환경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정말 네. 경제적인 여건에 입각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장기적으로 믿기 때문에 네. 이 ESG 경영을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뭐 회장이 개인적으로 환경에 필이 꽂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중요하고 말 한마디만 해도 전 세계에서 뉴스가 나오는 사람이 네.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연례 서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ESG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이게 이제 연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편지 내용들이 쭉 있고 네. 거기에 이제 강조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네. 핵심적으로 강조한 내용인데요. 이제 네. 이게 20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 네. 이렇게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제 예. 보면 20년에는 이제 이분입니다. 이분이 예. 레리 핑크. 한 네. 번도 안 보여드렸네요, 지금. 예. 짧게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레리 핑크의 몇 년도 레터 투 CEO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기업 이때 이제 20년에 한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20년부터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죠. ESG 경영에 예,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시점이죠. 앞으로 투자 결성 시에 기후변화 리스크와 ESG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 지금까지는 기후가 중요해요, 뭐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제는 ESG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서 되게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매출액의 25% 이상을 석탄 발전을 통해서 얻는 부분이라면 그 기업에 대한 채권과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전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석유나 석탄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지 그쵸. 않습니까? 우리는 투자도 돼 있는데 아마 다 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매도하겠다고 이제 분명히 이제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ESG에 대한 투자는 환경 보호와 함께 투자 이익을 같이 올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핵심은 앞으로 투자 부분에서는 ESG와 이 부분을 중요하게 하겠다라는 게 2020년도에 나와서 실제 이제 국내에도 기사화가 많이 된 거예요. 네. 진짜 레리 핑크 서한은 20년 그게 제일 그쵸. 많이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2020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비판도 받는 이유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뭐 석탄 발전을 사용하는 게 더 낫다는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라든지 혹은 환경단체에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레리 핑크가 좀 더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약간 공격을 받는 또 일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 이유는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예. 보면 이제 되게 큰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전통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많이 사용하죠. 발전해서 석탄 산업이나 석유 뭐 이런 데 쪽에 있는데 자기들 이거 쓰지 말라고 그러고 빼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협적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환경단체나 이런데 근데 이제 레리 핑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네. 자기들이 투자를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석탄 석유로 하는 기업 거를 전량 매도하겠다고는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데는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또 매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네. 블랙록은 투자회사잖아요. 그렇죠. 투자회사고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에게 이익을 주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자기들이 투자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ESG에 노력하는 그리고 그런 걸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지금 그냥 있는 거 다 빼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다 그 이익을 손해를 보겠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관된데 비판은 받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만큼 그 주변에 이제 반대하는 이야기들도 많고 하니까 저희가 2020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ESG 경영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던 때 그러면 2021년은 어땠나요? 네, 2021년은 좀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2021년 더 강해졌어요, 메시지가. 예, 그래서 ESG 메시지만 얘기를 하면 예.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오. 예,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들이 배출하는 탄소나 이런 것들을 제로로 만들게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는데
공개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이게 자사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걸 숙제를 자꾸 네, 내주네요. 그러면서 장기 경영 전략에 이게 어떻게 결합돼 있는지, 그러니까 기업의 장기 전략에 넷째로하고 이걸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이사회에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넷 제로가 그걸 말씀하신 제로를 네.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거죠?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탄소 중립. 하는 거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해라라고 해서 그러면 하면 되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거에 장기적으로 대한 계획도 제시하고 이사회에서 어떻게 의결까지 검토했는지까지. 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오. 그 블랙록이 이제 21년 기준으로 지분이 5.23%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이제 그 철강 쪽이니까 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위해서 중장기 감축 목표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요구했냐면 이러한 ESG 정보를 지속 가능 보고서라고 예, 여기에 표현을 해달라. 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밝히고 꼼짝 말하고 무조건 해라라고 하는 압박을 해준 거죠. 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요구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강해진 2021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무서워요. 그러면 2023년에 좀 변화의 시기에 22년? 가기 예. 전에 좀 네. 간단하게 2022년도 네, 짚어주실까요? 22년은요. 이게 그 서한 제목 자체가 자본주의의 힘이었어요. 자본주의의 서한사회. 힘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제가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요. 네.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ESG를 벌써 몇 년째 강조를 하고 있지 않냐, 블랙록에서.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환경론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자본가이기 때문에 자본가는 자본을 증식하고 그리고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그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ESG를 하는 게 가장 자본주의적인 거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네.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네. 그냥 뭐 우리가 가능하게 뭐 지구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았을 텐데 결국은 정말 투자 회사니까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ESG 경영에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더 강한 기조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계속 ESG를 강조하면서 석탄, 석유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하고 그걸 빼내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으면 비판이 예, 뒤로 약간 물러나는 게 아니라 네. 제목을 자본주의 힘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거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거다. 우리가 오라.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ESG는 그 기업과 주주의 공동 번영을 위한 자본주의의 핵심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네. 블랙록 홈페이지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귀사의 목적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네. 장기적인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이게 사회적 책임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환경론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자본가이기 때문이고 고객에 대한 신의 성실 의무 바로 이제 스튜어드십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자본주의는 사회의 모습을 형성하고 변화를 위한 강력한 첨예제로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할 정도로 네. 좀 세게 언급을 합니다. 그럼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은 ESG를 굉장히 네.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었는데 네. 올해 또 이야기를 해보면 약간의 분위기가 좀 변화됐다는 걸 감지하셨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 페이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서한에 보면 네. 꼭 이런 수익률 그래프가 나옵니다. 오. 맨 끝에 네. 수익률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21년도 말인데 지금 보면은 그 S&P라든가 뭐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예. 여기는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뭐 51%, 46%인데 자기들은 9,698%. 이거는 뭐냐면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런 힘도 있는 거예요. 자신감도 있고 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23년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이제 공격도 좀 받은 게 있는데요. 달라진 예. 거 찾았어요. 예, 뭐 찾으셨습니까? 얼굴이 없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꼭 얼굴을 내거든요. 네, 굉장히 근데 이번에 무서운 처음으로 표정을, 진중한 얼굴이 표정을 짓고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그렇죠. 좀 깔끔해졌네요, 그냥. 네, 뭐 이제 얼굴이 없어진 거는 네. 나 좀 비판받기 싫다. 아, 그런 예, 의미도 나 레리 되겠어요. 핑크가 하는 게 아니고 블랙록이 하는 거다. 이제 이 얘기 하려는 것 같이. 그런 네. 의도가.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보통은 이제 연례서한이면 네. 효과로 보면 연초에 내는 게 효과가 더 있지 그렇죠. 1월에 않겠습니까? 내야죠. 네. 근데 3월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ESG를 연구하면서 연례서한이 언제 나올까 해가지고 블랙록 홈페이지 계속 봤거든요. 네. 근데 1월 안 나오고 그리고 2월에 나오려나 했더니 2월에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3월 15일 날 나왔어요. 되게 늦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절정적인 부분이 있는 게 네. 이게 이제 총 20쪽 분량에 9,000 단어 정도가 나오거든요. 단어가. 네. 그런데 ESG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네. 그럼 ESG를 아예 뺀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기후위기,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뭐 거버넌스 얘기는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네. 구체적으로 ESG라고 지금까지 썼던 표현 자체가 안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특징이고 오히려 이제 어떤 거냐면 선택이라는 단어가 이제 20회 정도 나왔고요. 선택. 그 다음에 고객이라는 얘기가 100회 이상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보면 이거는 자기들은 고객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고객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블랙록의 ESG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ESG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의 ESG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SG 전망은요. 네. 일단은 이번에 이제 그 레리 핑크 회장의 내용 중에 보면 표면적으로는 뭔가 후퇴한 양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도 좀 있거든요. 네. 뭐냐면 그 여기는 이제 정부 기금도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공화당이 유독이 여기를 갖다 많이 좀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럼 공격만 해서 너 나쁜 놈이야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주라든가 미주리, 아칸소 이런 자기들이 주지사가 있는 데는 공적 기금 자체를 빼버렸어요. 예, 그게 이제 꽤 많은 금액이 됐는데 그래도 뭐 또 다른 게 투자가 되고 그래서 큰 영향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들을 받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전략적인 후퇴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대놓고 공격하는데 거기다 맞춰 싸워서는 자기가 또 블랙록이라는 기업의 CEO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는 약간 좀 그런 표현들을 좀 줄이는 것 같이 얼굴도 빼고. 하지만 네. 그래도 강조할 건 다 강조했거든요. 대표적으로 화석 에너지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일단은 이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강조를 하고 핵심적으로 무슨 얘기했냐면요. 블랙록은 희망을 팔려는 회사다. 네. 자기들이 30년 안에 어떤 것들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데 예. 30년을 끌고 가야 하는 목표에 투자하겠냐. 그게 뭐냐면 2050년까지 아리백이라든가 예, 그 이제 신재생 에너지 100%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런 거가 기한이 20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이렇게 30년 가까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자기들이 희망도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더 세게 할 거거든. 조금만 기다려. 네. 뭐 그런 걸로 저는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SG에 대한 강조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해도 지나치지 네, 않는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저희 기업의 ESG 관련된 내용 살펴보면 볼수록요.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을 넘어서서 좀 시대적인 요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장과의 관계가 연결이 돼 있다고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잘 살펴봐야 할 기업 정보이기도 하니까요. 오늘도 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정진호 박사님 그리고 최민지 아나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죠. 4월 PCE가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 동향과 함께 소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데요. 내일도 저희 굿모닝 월가월부와 함께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